오늘 와이오밍 캔자스시티에서 연준이 개최한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필요하면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율이 급증세를 보이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거리 두기 등 팬데믹 때 발동했던 방역 조치들을 속속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밀폐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는 뉴욕시의 새로운 배출 규정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 단속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시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위반 업소에 티켓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기존 비즈니스부터 창업 비즈니스까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NYC 베스트부트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한인 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 개입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신체 검사부터 머그샷까지 촬영했습니다. 그는 구치소에도 임시 수감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20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일본이 어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뉴욕을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한인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2024 선거를 앞두고 한인 후보자들이 큰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셸 박스틸, 영김, 앤디 김 의원은 각 선거군의 후원금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아시아계 여대생이 어머니를 때리는 양아버지를 말리다 흉기에 100번 이상 찔려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오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필요하면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완화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하락했고 이는 환영할 만한 발전이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적절할 때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대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한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하락해 글로벌 추세와 거의 일치하는 궤적을 그리고 있고 이러한 하락세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지난 1년간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팬데믹 초기 저금리에 힘입어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그 영향으로 차량 가격이 치솟고 자동차 대출금리도 작년 초 이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면서 이와 같이 핵심 물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며 아직은 금리 하락 등 통화 완화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파월 의장의 연설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부를 정도로 많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고용, 투자, 지출 감소를 어떻게 엮어가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곳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등에서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도 다시 보이는 추세입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전국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세 가지의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의 확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조치를 다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러커스대와 워싱턴 DC 조지타운대의 경우 이미 이번 가을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학교 측의 공식 발표는 없으나 이미 다른 학교와 병원 등에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발표한 곳들이 있어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모리스 브라운 칼리지는 학생들 중 양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2주 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물리적 거리두기 규정, 파티 등 행사 규모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재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으로 인한 입원 사례가 30% 증가했습니다. 켄터키주 교육청은 코로나19를 비롯해 독감, 폐혈성 인두염 등 기타 호흡기 질병에 걸린 학생과 교직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틀간의 수업을 취소하고 이틀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시라큐스에 위치한 업스테이트 커뮤니티 병원, 캘리포니아주 산타로사 카이자 병원 등도 코로나19 규칙을 발효했고 영화 제작 스튜디오에서도 사무실과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속속 재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철이나 버스 등에서도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 역시 지난 팬데믹 때 쌓아둔 마스크를 다시 꺼내볼 생각이며 만일을 대비해 추가 주문까지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심상치 않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는 일명 에리스와 피롤라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미 전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입원 건수는 21.6% 증가해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서 집계한 7일 평균 1일 코로나19 감염 건수도 723건으로 최근 몇 주 동안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수치는 자택에서 검사한 결과는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감염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이 개발한 업데이트 버전의 백신은 다음 달 출시될 전망입니다. 다만 무보험자들의 경우 10월은 돼야 무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 단속에 본격 나서며 다음 달 5일부터 위반 티켓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점과 식당 등의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밀폐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위반 적발 시 벌금은 $50에서 $2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새로운 음식물 쓰레기 배출 규정에 대한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한 벌금 티켓이 9월 5일부터 발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의 새로운 음식물 쓰레기 배출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지만 위생국이 단속을 한 달간 유예하면서 위반 업소들에게는 경고장만 발송돼 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뉴욕시 내 모든 식당과 식료품점, 식료품 도매점, 케이터링 업체 등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길가에 내놓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뚜껑이 있는 밀폐된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식당 등 요식업계뿐만 아니라 뉴욕시에 5개 이상 지점이 있는 핸드폰 가게, 영화관, 약국, 은행, 헬스클럽 등 체인점들도 밀폐 컨테이너 배출 대상입니다. 첫 위반 적발 시 벌금은 $50이며 두 번째 적발 시 $100, 세 번째 이상 상습 적발 시 $2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거리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특히 쥐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음식물 쓰레기 규정은 시내 사업체의 25%에 적용돼 매일 400만 파운드의 쓰레기가 밀폐 컨테이너에 담겨 깨끗하게 배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뉴욕시 내 인도변에 쓰레기를 내놓는 시간을 대폭 늦췄으며 약 4개월 동안 관련 위반 티켓 발부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지난 4월부터 쥐떼 퇴치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식당과 오피스 등 상업용 빌딩이나 콘도, 코앞,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용 빌딩 앞 인도변에 쓰레기를 내놓기 시작하는 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늦추고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NYC Best Bootcamp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한인 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창업 비즈니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케빈 킴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 국장은 NYC 베스트 부트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를 오픈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규칙과 요구 사항들을 배우고 라이센스와 퍼밋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스펙션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은 여러 시 기관들과 협력해 온라인 교육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시행되는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유틸리티, 대출, 임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다루게 되며 특히 음식점, 소매업 등 분야를 나누어 진행함에 따라 관심 분야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세미나 등록은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7일 첫 번째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 지원 등 비즈니스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어서 8일에는 외식 분야, 11일에는 인프라스트럭처, 14일에는 유틸리티, 15일에는 리테일 비즈니스 등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외에 제조업, 차일드케어, 길거리 푸드트럭 등에 대해서도 다룰 전망입니다. 케빈 금 국장은 작년에만 약 3,000개의 비즈니스가 약 3,2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며 한인 업주들도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020년 대선에서 조자주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자주 검찰에 자진 출석해 먹샷을 촬영한 후 구치소에 일시 수감됐는데요. 비록 좋은 대우를 받았고 20분 만에 풀려났지만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역시 자신의 먹샷을 스스로 SNS에 올리고 선거 방해를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켰는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특유의 푸른빛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입은 굳게 다물고 부릅뜬 눈으로 카메라를 정면 응시했습니다. 수감 번호는 P01135809, 키는 6피트 3인치에 몸무게는 215파운드로 책정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골프클럽을 출발해 전용기로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차량으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체 검사, 지문 채취, 머그샷을 촬영한 뒤 보석금 20만 달러를 내고 20분 만에 석방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성관계 입막음 의혹, 비밀문건 유출,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모의 등 의혹과 관련해 올해만 3차례 기소됐으나 앞선 사건에서는 전직 대통령인 만큼 예외를 적용받았고 머그샷까지 촬영한 것은 미 전 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도 처음입니다. 카메라를 노려보듯 응시하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머그샷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키우기보다 오히려 그의 지지자 결집력을 강화해 출마를 노리는 내년 대통령 선거 준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골프클럽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트위터에서 퇴출된 지 2년 반 만에 현재 X로 개명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스스로 머그샷을 올렸습니다. 그가 올린 사진 밑에는 선거 방해, 항복은 절대 없다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대선 캠페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의 머그샷 트윗은 올라온 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7천만 조회수를 넘는 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같은 날 인터뷰에서 더러운 감옥 안이 어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끔찍한 경험이었다. 매우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머그샷을 찍었는데 나는 머그샷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왓튼 경영대학원에서는 그런 말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지난 14일 대배심을 거쳐 트럼프 전 대통령 등 19명을 조지아주 대선 전복 시도 등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초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사기를 주장하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 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하는 등 패배 뒤집기 시도 관련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일본이 어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뉴욕을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한인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일 맨해튼에 위치한 일본 총영사관 앞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한인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우리는 맑은 해양을 원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점심시간 파크에비뉴를 지나는 직장인 등에게도 500장에 달하는 영문 팸플릿을 배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한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그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정치적 이슈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 세계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이슈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인 역시 미국에서는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마치 남의 일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알리고 유엔 등이 제출하기 위한 서명운동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민족들도 이들의 시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 가운데 일본 총영사관 관계자들 역시 이들의 시위를 지켜본 뒤 팸플릿 등을 받아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LA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워싱턴 DC와 시애틀, 필라델피아 등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시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2024 선거를 앞두고 한인 후보자들이 큰 지지를 얻으며 후원금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셸 박스틸, 영김, 앤디 김 의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서 후원금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한인 연방의원 및 후보자들이 강력한 지지를 얻으며 후원금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 하원 캘리포니아 45지구 3선을 노리고 있는 공화당 소속 미셸 박스틸 의원이 총 219만 2천 달러의 후원금을 얻으며 전국 1,256명의 연방 하원 선거 후보자 가운데 12번째로 많은 금액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 캘리포니아 40지구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도 총 195만 3천 달러를 모으며 15위를 차지해 후원금 모금 최상위권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방 하원 뉴저지 3지구의 앤디 김 의원은 총 약 95만 달러를 모금하며 97위를 기록하고 있고 연방 하원 캘리포니아 47지구에서 첫 선거에 뛰어든 민주당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은 총 92만 5천 달러로 10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셸 박스틸, 영김, 앤디 김 등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한인 연방 하원 의원 모두가 자신이 속해 있는 선거구에서 후원금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가장 후원금을 많이 모은 후보는 914만 8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꼽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미국의 한 아시아계 여대생이 어머니를 때리는 양아버지를 말리다 흉기에 100번 이상 찔려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의붓 아버지인 54세 응희앱 카인 차우는 지난 7일 시애틀의 자택에서 워싱턴 대학교 학생인 의붓 딸 안젤리나 트란을 흉기로 107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차우는 이날 자택 부엌에서 트란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아내를 주먹으로 15회 이상 때렸습니다. 여대생 트란은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와 차우의 폭행을 말렸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도망쳤고 트란은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화가 난 차우는 흉기로 트란을 107차례나 찔러 살해했습니다. 트란의 도움으로 탈출한 엄마는 근처 침실로 도망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은 집 내부에 있는 방범용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새벽 5시쯤 경찰이 자택에 도착했을 때 차우는 피 범벅인 채로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아내를 찾아내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 붙잡힌 차우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도로 정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물론 도로 상태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나쁜 것으로 조사돼 운전하기 나쁜 주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차량 유지 및 운행을 위한 비용도 전국에서 12번째로 비쌌습니다. 뉴저지주 운전자들의 아침 출근 소요 시간은 31분으로 전국 평균 27분보다 4분 길었습니다. 뉴욕주는 도로 정체 전국 7위, 나쁜 도로 상태 전국 9위, 차량 유지 및 운행 비용 전국 15위를 기록해 전국 16위로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안전도 평가에서는 뉴욕주가 1위, 뉴저지주가 5위에 랭크됐습니다. 뉴저지에 이어 미국 내 운전하기 나쁜 주는 캘리포니아로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에 따르면 8월 26일에서 9월 4일 10일 동안 학교 수업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는 6.625%의 주정부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뉴저지주가 백투스쿨 판매세 면제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백투스쿨 면세 품목은 연필이나 공책 등 각종 학용품, 물감이나 붓 등과 같은 미술용품, 참고 도서, 지도, 지구본 등 교육 관련 자료, $3,000 미만의 컴퓨터, $1,000 미만의 컴퓨터 관련 제품,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장비 등입니다. 해당 품목의 면세 혜택은 특별한 제한 없이 모든 쇼핑객에게 제공되며 일반 매장은 물론 온라인에서 구입해도 적용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등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을 부정 신청한 사기 범죄를 적발해 현재까지 모두 3,19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기범들이 불법으로 코로나19 지원금을 수령한 규모는 1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 기간을 일제 소탕 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50여 곳의 검찰청과 주정부, 시정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371명을 기소해 이 중 119명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올렸습니다. 팬데믹 지원금에 대한 사기 범죄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연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사모펀드 로우크 캐피탈은 서브웨이 창업주 가족들로부터 회사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우크 캐피털이 제안한 인수 가격은 96억 달러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지분 매각 타결로 서브웨이는 세계 곳곳에 매장 수를 6만 개로 늘리는 등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존 치드시 서브웨이 최고 경영자는 기대했습니다. 서브웨이는 지난해 미국 내 매출 순위 8번째를 기록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3만 7천 개 매장이 진출해 있습니다. 로우크 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로는 아이스크림 체인 베스킨 라빈스, 던킨 도넛, 프레첼 체인 엔텐스, 샌드위치 체인 아비스와 지미 존스 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